안녕하세요. 표만자 원리입니다. 호선 상형 중심의 상형 문자 도출입니다. 한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에서 일획부수는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획부수에서 종성 리을인 문자는 4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자입니다. 한일, 삐침별, 세을, 갈고리, 거입니다. 한일에서 직선상형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동의 직직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로 표현이 됩니다. 세을에서 호선상형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광의 호선이 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을에서 곡선상형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광동의 곡각선은 을로 표현이 됩니다. 네 번째, 갈고리권에서 예선상형, 날카로운 선이죠. 예선상형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시강의 애곡선은 월로 표현이 됩니다. 즉, 상형 문자를 도출하려면 상형과 문자의 기본화가 요구됩니다. 기본화. 즉, 초기화라고 볼 수 있고, 표준화라고 볼 수 있고, 표만자 원리 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형은 전부 광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시광의 후호선은 광동이 후호선으로 바꾸면서 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시광의 애곡선은 애곡선이 예직선과 예호선으로 변경되면서 을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요대로 가야만이 상형 문자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직선상형과 호선상형은 음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호선상형 중심의 상형 문자 도출에서는 직선상형은 빠지게 됩니다. 삐침별에서 광동의 호호선이 나왔습니다. 호호선. 세을에서는 광동의 곡각선이 나왔습니다. 근데 갈고리권에서는 시광이 뭐가 나왔습니까? 예곡선이 나왔습니다. 호선의 음계는 이것입니다. 곡각선의 음계는 을요율입니다. 예곡선의 음계는 을월말로 표현이 됩니다. 상형과 문자의 도출에서 호호선은 그대로 내려오겠죠. 기본 문자입니다. 자, 그럼 호호선과 곡각선을 연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곡의 속성은 앞에서 직곡선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호호선과 곡각선의 조합에서는 각의 속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호각선이 됩니다. 호선이면서 끝에 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호호선과 애곡선을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조합을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는 호호선과 애곡선이 예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속성. 그래서 호예선이 됩니다. 호예선. 그래서 세 개가 기본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얼은 열과 월의 조합에서 문자적으로 절차적으로는 합집합이고 결과적으로는 교집합입니다. 또한 알이 있습니다. 알은 얄과 왈에서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월과 왈은 어디에 속합니까? 예곡선에 속합니다. 그래서 호호선에서 예곡선의 곡의 속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호호곡이 되죠. 호호곡. 호호곡은 어떤 음계를 가집니까? 얼과 알의 음계를 갖습니다. 즉 일의 반음 음계가 됩니다. 그러면 호각선하고
이러한 의미 있습니다. 이런 율과 왈에서 올이 나왔고 율과 월에서 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율과 울은 어디에 속합니까? 호각선에 속하게 됩니다. 호각선에서 곡의 속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호, 각, 곡이 되는 것입니다. 호각, 곡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호선 상형의 상형과 문자, 상형 문자의 도출은 5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5개. 이것을 개별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호선은 호선의 호선입니다. 선익으로 사용하면 일로 표음이 되고 후익으로 사용되면 리을이 됩니다. 호호선은 선익으로는 일, 후익은 리을입니다. 그러면 호호국은 이렇게 되겠죠. 호선이면서 끝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굽어지는 겁니다. 살짝 굽어졌습니다. 이것은 선익으로 사용되면 반일이 됩니다. 반일. 그리고 후익으로 사용하면 이응이 됩니다. 즉 여기에서는 반일은 사용되지 않죠. 그래서 광동의 개념이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호각선입니다. 호각선. 호선이면서 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선익으로 사용되면 을이 됩니다. 을. 그리고 후익으로 사용되면 기역이 됩니다. 기역. 자, 그 다음엔 호각곡입니다. 호선이면서 각선이면서 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용하기가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형태로 사용이 되죠.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아래 부분에서 구부러지는 거죠. 파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각곡을 다른 말로 하면 호곡곡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음계는 선익에서는 반을입니다. 반을. 그리고 후익으로 사용되면 시옷이 됩니다. 그리고 호에서는 호선이면서 끝이 날카로운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날카로운 속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선익으로 사용되면 을이 됩니다. 을. 그리고 후익으로 사용하면 미음이 됩니다. 그래서 호선 상형에서 도출된 도형은 5개가 되었고 거기에서 선익으로 사용되는 경우, 후익으로 사용되는 경우 각각 표음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호선 상형의 상형 문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호호선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됩니다. 호호선이죠. 호호선. 그러면 호호곡이 됩니다. 호호곡.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호각선이 됩니다. 호각선. 그 다음엔 이것은 호각곡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파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호각곡. 호곡곡도 된다는 얘기겠죠. 마지막에는 뭡니까? 호애선입니다. 호애선. 끝이 날카롭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길이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아래 끝선이 같아야 됩니다. 끝선. 이것이 그래서 상형 문자의 기본, 상형 조합의 기본은 뭡니까? 항상 광동장동입니다. 광동장동입니다. 그러면 이 2개를 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1. 그래서 이런 조합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1이 됩니다. 1. 자,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이것은 이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문자이지만은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가 됩니다. 즉 이렇게 변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호각선입니다. 기역으로 변하겠죠. 기역.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책을 읽다 할 때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는 뭡니까? 이게 호각곡. 이것은 시옷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임으로 읽겠죠. 임. 여기에서 이제 선광 앞에 것을 굵게 하는 것입니다. 상형은 이런 섬세한 표기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히 표기를 했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소홀했던 거죠. 그래서 선광장동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열이 되겠죠. 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자가 가겠죠.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역이 되겠죠. 역.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염이 됩니다. 그러면 선광을 했으니까 후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후광, 장동. 그러면 열은 얄로 변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은 약이 되겠죠. 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광동, 장동에서 선광, 후광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광이 개념이었습니다. 굵기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길이 개념. 장단을 보겠습니다. 주로 단의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동 선단이 됩니다. 선단. 그러면 이것은 1에서 2로 표음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가겠죠. 잉. 그 다음에 익이 됩니다. 익. 그 다음에 잇. 그 다음에 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광동 후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으로 표음이 됩니다. 인. 이것은 이렇게 변합니다. 훈민정음에서 사라진 문자입니다. 이것은 여린 희응이라고 합니다. 즉,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변하겠죠. 익. 그 다음에 잊혀지다에서 이수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은 입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러한 구조,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한자의 상형과 문자, 길이, 굵기 개념에 따라 표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으로써 이입니다. 으로써 이. 그러면 이것은 호선과 호선의 조합에 무엇이 될까요? 광동 선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광동 선단. 그러니까 앞에 것이 짧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자도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문자 사람인.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쓴다면 어떻게 뒤에 부분이 짧게 써져야 한다는 것이죠. 짧게 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직선 상형에서 제시된 문자, 호선 상형에서 제시된 문자가 조합을 하게 되면 하늘천이 됩니다. 하늘천. 하늘천. 이것을 쓰는 방법, 읽는 방법, 원리와 해례를 정확히 한다면 다른 것들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호호곡과 호에선의 선광 후단으로 해주면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기본적인 언어로 표현됩니다.
생각하는 자가 있고 생각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생각만 하는 자가 있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한자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생각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로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표만자 원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대단히 감사합니다.